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국정원을 통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가덕도 테러범 김진성과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연결고리. 국정원 김진성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틀림없다. 국정원 김진성 고성국 통화했었던 것으로 안다. 국정원 김진성이 고성국 TV 방문 사실 일부 확인. 테러를 선동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며 자작극이라 프레임을 씌운 극우 유튜버들. 국정원이 지금 체증하고 추적 중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진실이 묻히지 않게 구독, 좋아요 눌러서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24년 1월 2일 10시 50분경 피습당한 이후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고 자작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거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피해자 이재명에게 가해자처럼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12시 넘어서부터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헬기 탄 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프레임을 전환하는 이 과정에서 극우 유튜버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런 전체적인 동영상을 즉각 내리고 피해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가해 행동을 한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질문하였고, 국정원에서는 현재 체증 중이며 추적 중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5년 1월에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테러를 당하는 장면들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보신 장면 이후에 뭐 여러 정황들이 의심스러운 게 많죠. 뭐 현장에서 바로 경찰관들이 동원돼서 물청소를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아주 주요한 증거로 보이는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셔츠를 그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온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김진성이라는 범인을 찾아내서 처벌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 조사 내용, 국정원의 조사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정보위 간사이기도 하니까요. 그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덕도 테러범 김진성이 고성국 TV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김진성이 고성국 등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는 내용을 국정원이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말을 한 내용을 박선원 의원이 옮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싶고요. 일단 이 내용을 들으시면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단독 범행으로 지금 뭔가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시 이거는 테러로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테러로 규정이 되면 이제 수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해봐야 되겠죠. 예.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우리가 이제 이번에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우리 사법부는 단세포구나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풀어야지만이 사건이 규명도 되고 재발 방지도 되고 그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고리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인류 사회의 진보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과는 수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이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저는 하나하나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정원에서 나온 내용이라서 맞습니다.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극악한 사건을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당연히 파악을 하는데 단순히 고성국 등등의 어떤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고 그 컨텐츠를 소비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갔다라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비결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 걸 더 넘어서 대단히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고 보여주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 왜 이게 이제야 드러나는지도 좀 의문이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고성국 씨가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또 그 저 피의자가 이제 피고인이겠죠. 피고인이 그 현장에 갈 때 누군가 태워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벤츠. 좀, 예. 배우가 있었다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이루어졌고 그 배우에 대해서도 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벤츠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부분을 마치 그냥 일종의 히치하이크로 아, 그렇습니다. 그냥 태워줬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사법부가 자꾸 인과관계를 안 보고 올라온 것만 본다고 그러는데, 일반 사건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수사기관도 일반 사건에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로 일반적으로 자문하고 있다가 피의 사실로 피의자로 바뀌었을 때 제 6개월치 1년치 계좌까지 다 털어가면서 봐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 중에 뭐가 있었는지를 다 확인하는 그렇죠. 게 우리나라 수사기관이고, 정말 끝까지 달려보는 게 수사기관인데, 저렇게 엄청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을 태워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갔다? 칼로 찔러
찔렀는데 그걸 물로 청소했다. 증거품이 뭐 쓰레기통에서 나왔다. 예. 이건 사실은 외력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사정이죠. 이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테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그 별것 아닌 상처다. 그 노인이 그 찔러가지고 깊지 않은 상처라서 뭐 큰 것이 아닌 것처럼 동시다발로 쫙 펼쳐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게 알려질 타이밍에 오히려 언론에서는 혹은 야권에서는 뭘 했었냐면 그 헬기 특혜가지고 거의 기사가 다 덮여버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추적해봤더니 당시에 국정원의 김상민 전 검사 얼마 전에 그 무죄 받았던 그림 준 거 무죄 받았던 사람 네. 있잖아요. 법률 특보로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거 별거 아닌 거다 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이 전파가 됐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정원에서 이번에는 이 김진성 씨가 고성국 TV를 방문한 적이 있고 극우 유튜브에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라는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국정원의 이 발표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의 범행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즉 이거 범죄 연루입니다. 고성국 TV를 봤다라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범행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줬다라든가 또는 지시, 협조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범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고성국 TV 보고 본 것을 이것이 고성국 TV가 범죄에 그 가담된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보수든 진보든 간에. 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받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범죄의 영역이 아닌 우리적 이 사회의 공동체의 영역에서 보편적 악의 범주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인 규탄이라든가 그 또 비판의 대상으로서의 그 사람을 규명하는 부분들은 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이건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요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뭔가 하면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왜 그러면 그거를 김상민 씨가 있으면서 테러라는 이름을 빼게 됐던가라는 문제라든가 대통령이 입었던 와이셔츠가 갑자기 없어졌다라는 문제라든가 물청소를 했다라는 거. 즉 공적인 역할에 대한 국가기관이 개입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바이어스를 넣으려고 했던 것인가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렇죠. 중요한 요 세 가지가 예. 분류되어서 저는 조사가 되고 수사가 돼야지 잘못해버리면 정권 바뀌니까 국정원 또 이상한 짓 안 해. 예, 이런 소리 예. 들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왜 경찰에는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음. 왜 국정원에는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네네.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라고 나와서 실무진은 한 명은 나와서 휘슬을 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부터 저희는 또 시스템 에러를 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나. 좀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앰뷸런스로 후송이 되고 난 이후에 경찰들이 보여줬던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거기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사건 현장 훼손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또 다른 유튜버의 화면에 잡힌 것이고 그게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있는 지금이거든요. 자, 이 김진성이라는 인물은 앞서도 우리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난 2월에 이 사건 자체가 테러로 규정이 되면서 수사가 TF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김진성이라는 인물은 이거 재판받고 나서 징역 15년형 선고받고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자, 국회 정보위원회 오늘 국정원의 이 설명 내용입니다. 김진성이 고성국 등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는 국정원의 답변.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그 설명 내용이 있었던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정원이 먼저 설명을 한 건 아니고요. 예. 박지원 의원님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가덕도 테러 TF가 구성이 되고 경찰이 중심이 돼서 부산에다가 지금 부산경찰청에다가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TF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마치 그 대검찰청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검을 수사하는 거와 똑같아가지고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박지원 의원님하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떤 제보냐면 테러범 김진성이 우리 이재명 대표의 그 테러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전에 테러 직전. 수차례 이상 고성국하고 통화를 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성국 TV를 직접 방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고성국 TV를 직접 방문해서 그럼 뭘 했냐? 고성국 TV에 방문해가지고 카메라 만지는 기술자를 만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예. 이재명 대표 피습하기 전에 그래서 그건 고성국을 만났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그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국정원의 설명이었다라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고성국 혼자만은 아닌 것 같다는 그렇죠. 거죠.
기억 다 하지만 김상민이라는 그 전 검사가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있을 때 이 사건이 테러가 아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 사건인 것으로 그때 국정원은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 국정원은 그런 문건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 예. 국정원에서 이것을 테러로 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총리실 대테러센터의 질의에 대해서 테러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 말도 안 되는 김상민 법률특보, 예. 김건희와 윤석열의 최측근인 김상민 법률특보가 그 답변서를 일종의 답변서라 그러죠. 그걸 예. 작성을 해서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보냈고 어허.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 쭉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살해, 사살 등의 위협을 받은 채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 플라스틱 뒤에서 유세를 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 그렇죠.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께서 제보 받으신 내용과 국정원이 오늘 설명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테러에 배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배후가 뭐 유튜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예. 밤새 뭐 가장 빈번하게 통화한 사람이 고성국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고성국은 윤석열의 생각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죠. 예. 예, 그리고 고성국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실행하는 사람이 또 윤석열이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고성국 어떻게 보면 사상적 지도자라 그럴까요? 예. 그런 사람이 김진성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를 실제 테러의 실행을 옮긴 사람과 24년 1월 2일 테러 직전 수차례 이상 통화를 했고 고성국 TV의 현장까지 가서 방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고성국의 영향을 안 받겠어요? 그 바닥에서 다 이미 소문 난 거 아니에요. 다 대통령 뒤에 고성국 있다. 내지는 고성국하고 대통령하고 윤석열하고 매우 친밀하고 가깝다. 고성국의 말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고성국을 찾아가고 전화했다면 당연하게 배우 집단, 가장 큰 배우 집단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향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성국 불러다가 피의자로 수사하고 법적 처벌을 해야 바로 그 1월 초 중순에 제가 계속해서 테러를 지정해야 된다고 외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장동혁 하에 있는 거고 그 장동혁이가 이 테러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고성국을 입당을 시켰어요. 그럼 이 당은 테러 정당이죠. 내란 정당이죠. 해체해야 되는 거죠. 요거 오랫동안 미스터리였던 사건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테러범이 고성국 씨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어제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테러범이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보위는 비공개니까 거기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 보고를 받고 지금 브리핑을 한 거거든요. 네. 고성국 씨와 테러범 간에 통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둘 간의 통화가 있었고 김진성 씨가 고성국 TV를 방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영향을 받은 것까지는 분명한 것 같고 네. 이 테러 사건 관련해서 100만 원 얘기한 것 같은데 가장 이상한 점 3가지를 꼽으려면 첫 번째는 사건이 발생하고 대테러 센터에서 열상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긁힌 거예요, 열상. 네네. 노인이 과도를 휘둘려서 긁혔다 정도로 초반에 보도가 됐거든요.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 전화 연결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네. 피가 흥건하다고. 제가 처음 들은 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네. 그 정도였는데 이 대테러 센터에서 누군가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냈는데 1보, 2보를. 근데 저게 2보였을 거야, 아마 열상이. 맞습니다. 칼에 깊숙이 찔린 자상하고 긁힌 열상을 구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19든 경찰이든 간에. 저는 자상으로 보고된 거를 누군가 열상으로 바꿔서 전파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초기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물청소. 네, 너무 이상했죠. 진짜 이상하지.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테러를 당했는데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데 그걸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물청소를 했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걸 누가 지시했나 따라가면은 나오겠죠. 또 하나는 사고가 나자마자 순식간에 열상이다, 자작극이다, 민상 지지자다, 헬기 갑질이다. 네.
이 뉴스로 도배가 됐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감탄까지 했어요. 와, 이 일을 이렇게까지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프레임을 뒤집어 버린다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스핀 닥터가 있던가. 천재적인. 아니면 이거 사전에 알았나? 그럴 정도로 이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뒤집어내지? 근데 그 정도의 천재적인 스핀 닥터가 있으면 그 이후 윤석열이 승승장구했겠지. 그렇죠. 이 테러 사건 같은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고 배우를 조사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어디다 숨겨놓듯이 수사를 하면서 은폐 왜곡했잖아요. 사건 발생 직후에 대테러 센터에서 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깊은 자상을 열상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구분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대테러 센터에서 이게 2보였죠, 2보. 그죠? 2보, 제 2보가 어디서 올라갔냐면 강서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하고 경찰청에 올린 보고서예요. 그러면 1보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1보는 다릅니다. 1보는 자상이라고 돼 있죠. 아. 1.5에서 2cm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보하고 2보하고 전혀 다릅니다. 1보는 자상인데 2보가 오히려 열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상하네. 예. 그래서 2보부터 확 바뀌었고 2보가 나올 때쯤 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아까 공장장이 이야기했던 대대적인 극우 유튜버들의 뒤집기가 시도돼요. 그렇죠. 진짜 이상했는데. 자작극이니 뭐 이런 것도 시도됩니다. 1보를 2보로 바꾼 쪽이 범인이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때 이후부터 완전히 판이 뒤집히고 그것은 고성국이 마치 기다렸다듯이 오더 지시를 내렸다듯이 쫙 밀고 들어온 그런 흔적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보는 정상적이었는데 2보를 자상 깊은 자상을 긁힌 것처럼 네. 열상으로 뒤집은 2보가 더 자세해야 되는데 2보 작성자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강서경찰청이에요. 야, 2보부터 뒤집힌 것이고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간 것 같고 소방이라고 인용을 한 것처럼 됐지만 작성자는 강서경찰서예요. 경찰입니다.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네, 네 그래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예. 테러 예. 지정도 예. 의원님이 열심히 뛰지 않았다면 지금도 뭉개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부산 경찰청에다가 그 가덕도 테러 네. 사건 그 수사 TF를 설치를 해놨어요. 네. 부산 경찰청에.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몇 사람 가서 TF라고 거기 가 있어요. 수사한다고.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사건을 은폐하고 열상이니 1cm니 네. 노인에 의한 뭐 그렇게 하면서 마치 민주당 사람이 민주당 대표를 공격했다는 그런 그 흑색 생전으로 네. 확 몰아갈 때 그 초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경찰 라인. 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 초동. 대통령실에서 내려와서 이상민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우철문 부산 경찰청장 그리고 거기 실무 핵심들이 지시해가지고 옥영미 네. 강서 경찰청장, 부산 강서 경찰청장 다 증거 인멸해버리고 피해 당한 그 현장, 그걸 이제 범죄 현장 크라임 씬이라 그래갖고 절대 손 안 대잖아요. 바로 물청소하고. 바로 물청소하고 네. 그런 걸 했는데 부산 경찰청에다가 수사 그 TF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의 경찰 편이지. 그러면 어? 경찰이 피해가 가는 일을 제대로 또 하겠어요? 수사하겠느냐. 오히려 테러 지정까지 해서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영원히 그 어둠 속에 네. 수장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걱정이에요, 저는. 검, 경, 국정원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야죠. 왜 국수본의 일부 세력만 거기다 집어넣고. 아마 저기 국가정보원에서는 제1차장 밑에 이제 테러국이 있으니까. 네. 제1차장이 조사 지원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 대법 판결까지 나가지고 수사 기록 꽤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다시 살펴야 되고. 당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에 찍혔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시 그 찾아내서 추적을 해야 돼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적어도 한 150명은 있었으니까 그 150명은 이제 우리 당 사람들이 많고 경찰도 있고 네. 그 속에 지금 이 테러 김진성과 함께 호흡을 맞춘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예, 단독 범행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날에는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참배했을 때 그때 공격해서 죽이려고 한 번 했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일대 그 사진도 좀 이상한 사진들도 있고 그래요. 그때 사진들부터 그 다시 동선을. 그 개인만이 아니고 그 일대에 다 있었던 사람 중에 이 김진성이와 같이 네네 움직인 사람이 움직인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충 하고 김진성 단독범이다 다시 끝내고 김진성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테러인 거는 맞지만 뭐 배우는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수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네. 공범, 그러니까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 예, 거기까지 아예 태극기 가지도 부대도 않고 있고. 그냥 예. 끝날 수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산시 그 배방을에 네. 있는 김진성의 부동산에서 칼찌른 훈련하고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거 가보지도 않았어요 이 수사단이. 거기 진짜? 아니 그게 이게- 부산에 있으니까 그러죠. 서울에서 예. 내려가서 조사를 해야죠.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진짜. 오늘 우리는 국정원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가덕도 테러는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진성은 고성국 TV를 방문했고 김진성은 고성국과 통화했으며 김진성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테러 이후에도 피해자를 조롱하고 자작극이라 프레임을 씌우며 헬기 탑승을 문제 삼았던 극우 유튜버들 국정원은 지금 체증하고 추적 중입니다. 테러 선동, 피해자 조롱, 허위 사실 유포, 법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뉴스 핫픽스 TV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